평생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악착같이 모은 내 돈 자식한테 주겠다는데 나라가 죄인 취급하고 세금 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시니어님들께서 억울하게 세금 폭탄 맞지 않게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 AI도 절대로 못 찾아내는 바로 부자들만 아는 그 방법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가족 간 계좌 이체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국세청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예시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나중에 억울하게 세금 조사 안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 컴퓨터 화면에는 그저 숫자만 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80만 원을 10년간 120회를 보냈다. 총 9,600만 원 딱 이것만 보입니다. 그 80만 원 숫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피와 땀이 들어있어요. 무릎이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참고 일한 눈물이 들어있어요. 매일 걱정하며 우리 애들 힘들까봐, 손주들 굶을까봐 악착같이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사랑이 들어있는 돈인 거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냥 80만 원 이체 이것만 보는 겁니다. 부모의 눈물겨운 마음은 전혀 안 보이죠. 오직 숫자 9,600만 원 증여세 납부하세요. 참을 수 없는 건 이게 법이에요. 오직 기록만 보니까요. 기가 막힌 건 부자들은 절대 안 걸려요. 제가 현장에서 고액 자산가 담당할 때였습니다. 강남에 사는 어떤 분은 아들한테 20억을 넘겼어요. 법을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증여세 한 푼도 안 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무사를 끼고 이렇게 합니다. 5억은 회사 주식으로 줬어요. 가업승계 공제받았어요. 5억은 10년 전에 미리 줬어요. 공제 기간 지났으니까 다시 5억 줄 수 있어요. 5억은 배우자한테 먼저 줬다가 배우자가 자녀한테 줬어요. 이중 공제받았어요. 나머지 5억은 손자 명의로 쪼개서 줬어요. 20억 넘겼는데 세금 0원입니다. 완전 합법이죠. 저도 조사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완벽하게 법을 지켰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100만 원 보냈다가 증여세 폭탄 맞아요. 왜일까요? 방법을 모르니까요. 작년에요. 72세 할머니 한 분이 딸한테 매달 80만 원씩 보냈어요. 그것도 10년 동안입니다. 우리 딸 힘들어 보이는데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야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국세청이 조사 나왔습니다. 딸이 집을 샀거든요. 그때 통장 내역이 다 뽑힐 겁니다. 어머니한테 받은 돈 총 9,600만 원. 국세청 조사관이 딸한테 물었어요. 어머니한테 받은 이 돈으로 어디에 쓰셨습니까? 생활비로 썼어요. 그럼 생활비로 쓰신 영수증 있으시죠? 10년 동안 영수증을 어떻게 모아요? 없습니다. 증빙을 해야 하니 국세청 조사관들이 통장 입출금 내역 다 뒤졌어요. 그랬더니요. 할머니한테 받은 돈이 거의 안 빠져나갔습니다. 전부 다 적금으로 들어갔어요. 9,600만 원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조사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생활비예요. 한 푼도 안 쓰시고 전부 모으셨네요. 재산 불린 겁니다.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화예요. 증여세 내셔야 합니다. 증여세 2,400만 원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기가 막혀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나는 생활비로 준 건데 딸이 힘들어해서 조금 보태준 건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법은 아주 냉정합니다. 생활비는 쓰고 없어져야 생활비인 거죠. 밥 먹고 옷 사고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그 돈으로 적금에 넣으면 생활비로 인정 안 합니다. 자산화되었다고 하면서 무조건 증여세 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는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 씨는 아들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냈어요. 7년 동안 총 8,400만 원. 우리 아들 월급만으로는 빠듯하니 생활비 좀 보태줘야지.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7년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역시 괜찮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5억짜리 아파트 샀어요. 김 씨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딱 3개월 후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 겁니다. 아들 통장 내역 다 뽑았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돈 8,400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아들이 대답이 없자 조사관이 통장 다 뒤졌어요. 그 돈은 전부 코인 거래소로 빠져나갔어요. 8,400만 전액으로 비트코인을 산 겁니다. 조사관이 설명을 해줍니다. 비트코인은 생활비 아닙니다.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금이에요. 그 투자금은 증여입니다. 증여세 계산 들어갔어요. 8,400만 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 5천만 원 빼고 과세 표준 3,400만 원, 증여세 680만 원, 무신고 가산세 20% 붙어서 총 1,800만 원. 거기에 납부 지연 이자 붙어서 최종 2,300만 원입니다. 기일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은 정확하게 이렇게 봅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중요해요. 밥, 옷, 교통비인 생활비로 사용했는지, 아님 주식, 코인, 부동산으로 사용되었는지입니다. 생활비 사용 이외는 전부 증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할게요. 똑같은 100만 원인데요. 메모 한 줄 차이로 운명이 갈렸어요. 김 씨는 아들한테 매달 100만 원 보내면서 메모에 이렇게 썼어요. 생활비. 최 씨도 아들한테 매달 100만 원 보내면서 메모에 이렇게 썼어요. 12월분 차용금. 두 분 다 10년 동안, 그리고 두 분 다 1억 2천만 원 보냈어요. 둘 다 자녀가 집을 샀어요. 그래서 두 자녀 모두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갔습니다. 김 씨 아들은 아버지한테 빌린 돈인데 차용증이 없으니 증여세 2,800만 원 나왔습니다. 최 씨 아들, 아버지한테 빌린 돈이 맞습니다. 차용증이 있어요. 매달 송금할 때마다 차용금이라고 메모 남겼어요. 빌린 돈을 갚는 계획이 바로 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갚기 시작했어요. 증여세 1원도 안 나왔습니다. 메모 한 줄에 2,800만 원 차이. 이게 현실입니다. 국세청 전산실은 2025년부터 가동된 AI 시스템에서 50만 원 이상 송금하면 즉시 기록돼요. 그리고 패턴 분석 들어갑니다. 계좌 이체로 주고받은 기록에 빨간불이 켜지면 그 기록은 10년 동안 절대 안 지워져요. 자녀가 집 사는 순간, 차 사는 순간, 사업 시작하는 순간 그 모든 기록이 그때 쫙 펼쳐집니다. 인정 사정 안 봐주죠. 10년간 9,600만 원 이체 확인. 생활비 증빙 자료 없음. 증여로 판정. 조사 진행. 끝입니다.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아들한테 돈 보내기 시작했어요. 2016년 아무 일 없었어요. 2017년 아무 일 없었죠. 2018년 아들 결혼할 때도 괜찮았어요. 2019년 손주 100일 때도 괜찮았어요. 2020년, 2021년, 2022년도 괜찮았어요. 역시 괜찮나 봐. 이 정도는 문제 없나 봐. 그런데요. 2023년 아들이 집을 샀어요. 아파트 산 지 딱 3개월 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8년치 통장 내역이 전부 자동으로 다 나왔어요. 8년간 보낸 돈 총 9,600만 원. 전부 다 계산됐어요. 증여세 고지서 날아왔습니다. 8년 동안 조용했던 게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폭탄의 심지만 켜져 있었던 거예요. 집 사는 순간 터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인데요. 큰아들은 증여세 폭탄 맞았고 작은 딸은 아무 일 없었어요. 아들과 딸은 부모한테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았습니다. 둘 다 1억 2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요. 큰아들은 집을 샀어요.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갔어요. 부모한테 받은 돈 1억 2천만 원 들통났어요. 증여세가 2,800만 원 나온 겁니다. 작은 딸은요? 전세로 살아요. 집 안 샀어요.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 안 들어갔어요. 부모한테 받은 돈 똑같이 1억 2천만 원인데 큰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나만 세금 내?
동생은 안 내? 똑같이 받았는데?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집 사는 순간 과거가 다 드러나요. 안 사면 모르고 지나가요. 공평하지 않죠? 근데 이게 법이에요. 시니어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나눠서 보내면 안 걸리겠네?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 있었어요. 엄마 통장에서 50만 원 보내고, 아빠 통장에서 50만 원 보내고, 이러면 각각 50만 원이니까 괜찮겠지? AI가 패턴을 분석해요. 엄마가 매달 5일에 50만 원 보내네. 아빠가 매달 5일에 50만 원 보내네. 똑같은 날짜에 같이 보내시면 딱 걸립니다. 이건 부모가 합의해서 보낸 거네. 합치면 100만 원이네.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증여세 내세요. 나눠 보내도 다 잡혀요. AI는 패턴을 읽어요. 3초 만에 걸립니다. 그럼 현금으로 주면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 있었어요. 부모가 현금 5천만 원 줬어요. 아들이 그걸로 차 샀어요. 3천만 원짜리 중고차. 국세청이 조사 들어왔어요. 이 차, 무슨 돈으로 사신 겁니까? 현금으로 샀어요. 현금 어디서 났어요? 부모님이 주셨어요. 통장 이체, 내역 있어요? 현금으로 주셔서 이체 내역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온 돈인지 모르시겠네요. 혹시 불법 소득 아니에요? 아니면 탈세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큰 문제 됐어요. 통장 이체는 적어도 증명이 돼요. 부모한테 받은 거예요. 이게 증명돼요. 근데 현금은요? 어디서 온 돈인지 증명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의심받아요. 더 큰 세금 나올 수 있어요. 현금이 더 위험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들 명의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손주 명의로 적금 들어줘야지. 절대 안 됩니다. 손주 명의도 똑같아요. 할머니가 손주 명의로 매달 50만 원씩 적금 넣어줬어요. 10년 동안 총 6천만 원. 손주가 성인 되면 주려고. 그렇게 10년 지나서 손주가 20살 됐어요. 적금 해지했어요. 6천만 원 받았어요. 그걸로 뭐 했는지 아세요? 대학 등록금 내고 차도 샀습니다. 국세청이 조사 나옵니다. 6천만 원 어디서 났어요? 할머니가 적금 들어줬어요. 그럼 증여입니다. 증여세 계산 들어갔어요. 6천만 원에서 미성년자 공제 2천만 원 빼고 적금 들 때는 미성년자였으니까 과세 표준 4천만 원. 증여세 800만 원 나왔어요. 할머니가 후회를 하셔도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법은 이렇게 봐요. 아들 명의든 손주 명의든 똑같아요. 증여는 증여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증여세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10년 동안요.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면제.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 면제.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까지 면제.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1억 추가 면제. 근데요. 이게 10년 누적이에요. 10년 동안 보낸 돈을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해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10년 보내면 6천만 원이에요. 성인 자녀 면제 한도 5천만 원 넘어요. 1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내야 돼요.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20% 붙으면 더 커져요. 그리고요. 생활비라고 주장하려면 받는 사람이 소득이 없어야 돼요. 소득 있으면 생활비 필요 없다고 봐요. 전부 증여로 잡혀요. 지금까지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우리 애한테 보낸 돈 괜찮을까? 나도 걸리는 거 아닐까? 걱정되시죠? 근데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돈을 보낸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조용한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폭탄의 심지만 켜져 있는 거예요. 자녀가 집 사는 순간 터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알아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요. 자녀한테 짐 지우기 전에, 여러분 노후 자금 날아가기 전에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 안 내고 떳떳하게 합법적으로 자녀한테 돈을 주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차용증입니다. 아니, 가족끼리 차용증을 써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압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돈 주면서 차용증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냥 주는 거였어요. 필요하면 주고 힘들면 도와주고. 그게 가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법이 바뀌었고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23년 일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차용증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의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요. 똑같이 1억 2천만 원 줬는데요. 한 사람은 세금 0원, 한 사람은 세금 2,800만 원. 차용증 하나 차이였어요. 그럼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냥 종이 한 장 쓴다고 끝이 아니에요. 제대로 써야 돼요.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언제 빌렸는지 날짜. 둘째, 얼마를 빌렸는지 금액. 셋째, 언제까지 갚을 건지 기한. 넷째, 이자는 얼마인지. 다섯째, 어떻게 갚을 건지 방법. 이 5가지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차용증. 본인 김철수는 2025년 1월 1일 부친 김영수로부터 금 1억 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상환 기한은 2035년 12월 31일이며 이자는 연 1%로 합니다. 매월 말일에 원금 100만 원씩 상환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차용인 김철수인. 이렇게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용증만 쓴다고 국세청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실제로 갚아야 돼요. 제가 조사했던 사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 원 빌려줬어요. 차용증도 완벽하게 썼어요. 이자도 명시했어요. 상환 계획도 다 있었어요. 근데요. 10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았어요. 국세청이 조사 들어갔죠. 차용증 있네요. 좋아요. 그런데 갚았어요? 아직 안 갚았어요. 10년 동안이요? 네. 그럼 이건 차용이 아니라 증여네요. 세금 내세요. 증여세 2,800만 원 나왔습니다. 차용증 있었는데도요. 그래서 차용증 쓰면요. 꼭 갚아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매달 10만 원이라도 좋아요. 실제로 돈이 오가야 돼요. 통장으로. 기록이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도 내야 돼요. 가족끼리 무이자로 빌려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이자도 한도가 있어요. 2억 1,700만 원까지만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요. 은행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연간 이자 차이가 1,000만 원 미만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이자 차익도 증여로 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3억 원 빌려줬어요. 무이자로. 은행 대출 이자가 연 5%라고 치면요. 1년에 1,500만 원 이자 나와요. 아들은 이자를 안 냈죠. 무이자니까. 국세청이 뭐라고 할까요? 이자 1,500만 원을 안 받았네요. 이건 이자를 증여한 거예요. 증여세 내세요. 매년 1,500만 원씩 증여세 계산 들어갑니다. 10년이면 1억 5천만 원 증여한 거예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계산만 해도 끔찍해요. 그래서 무이자로 빌려주려면 2억 1,700만 원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은 꼭 이자를 받아야 돼요. 연 1%라도 좋아요. 받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분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1억 원 빌려줬어요. 차용증 썼어요. 이자는 연 1%로 했어요. 아들이 매달 원금 50만 원씩 갚기 시작했어요. 이자도 매달 8만 원씩 통장으로 보냈어요. 10년 후 아들이 집을 샀어요.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갔죠. 통장 내역 다 뽑았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돈 1억 원. 국세청이 물었어요. 이 돈 뭐예요? 아버지한테 빌린 돈입니다. 차용증 있어요? 네. 갚았어요? 네, 매달 50만 원씩 갚고 있어요. 이자는요? 매달 8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통장 거래 내역 확인했어요. 정말로 매달 갚고 있더라고요. 이자도 내고 있더라고요. 네, 확인됐습니다. 이건 차용이 맞네요.
증여세 영원 나왔습니다. 1억 원 받았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냈어요. 여러분, 이게 차용증의 힘입니다. 제대로만 쓰면 세금 한 푼도 안 내요. 그럼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바로 메모입니다. 메모요? 그게 뭐예요? 송금할 때 메모 남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뭘 쓰느냐가 엄청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100만 원인데 메모 한 줄 차이로 세금 2,800만 원 차이 났다고요. 진짜예요. 메모에 생활비라고 쓰면요. 나중에 증명해야 돼요. 정말로 생활비로 썼는지, 영수증 있는지. 근데 누가 생활비 영수증을 10년 동안 모아놨어요? 없죠. 그럼 증명 못하죠. 증여세 나와요. 근데 메모에 12월분 차용금이라고 쓰면요. 이건 빌린 돈이에요.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차용증만 있으면 돼요. 생활비 영수증 필요 없어요. 실제로 제가 조사했던 케이스 있어요. 두 분이 똑같이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보냈어요. 1억 2천만 원. 둘 다 자녀가 집을 샀어요. 둘 다 조사 들어갔어요. A씨는 메모에 용돈 생활비 학원비 이렇게 썼어요. 조사관이 물었죠. 생활비로 썼다는 증거 있어요? 없었어요. 증여세 2,800만 원 나왔어요. B씨는 메모에 1월분 차용금, 2월분 차용금 이렇게 매달 썼어요. 차용증도 있었어요. 조사관이 확인했죠. 차용증 있네요. 갚고 있어요? 네, 매달 갚고 있어요. 통장 확인했어요. 정말 갚고 있더라고요. 증여세 영원. 메모 한 줄. 2,800만 원 차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송금하실 때요. 메모 꼭 쓰세요. 월분 차용금 이렇게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분 노후 자금 2,800만 원 지켜줍니다. 그럼 세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바로 증여세 신고입니다. 뭐? 증여세 신고요? 세금 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고만 하는 거예요. 세금 안 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라고요. 그럼 5천만 원까지는 신고만 하면 세금 영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들한테 3천만 원 줬어요. 5천만 원 이하니까 세금 안 내도 돼요. 근데 신고는 해야 돼요. 왜요? 세금도 안 내는데 신고를 왜 해요? 여기가 함정입니다. 신고 안 하면요. 나중에 터져요. 실제 사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4천만 원 줬어요. 5천만 원 이하니까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래서 신고 안 했어요. 5년 후에 또 3천만 원 줬어요. 역시 5천만 원 이하니까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래서 또 신고 안 했어요. 10년 후 아들이 집을 샀어요.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갔어요. 통장 뽑았더니 5년 전에 4천만 원, 최근에 3천만 원. 총 7천만 원 받았더라고요. 국세청이 뭐라고 했을까요? 10년 동안 7천만 원 받았네요. 5천만 원 넘었네요.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 내세요. 그리고 신고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20% 붙여요. 납부 지연 이자도 붙여요. 총 세금이 700만 원 나왔어요. 만약에 5년 전에 4천만 원 받았을 때 신고만 했어도요. 저는 5년 전에 4천만 원 받았어요. 신고했어요. 그럼 10년 한도 중에서 4천만 원 썼다고 인정돼요. 남은 한도가 1,000만 원이죠. 5년 후에 3천만 원 더 받으면요. 1,000만 원은 면제, 2천만 원만 세금 대상. 근데 신고를 제때 했으니까 가산세도 없어요. 세금이 400만 원만 나와요. 신고 안 해서 700만 원. 신고해서 400만 원. 300만 원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한테 돈 주실 때요. 5천만 원 이하라도 꼭 신고하세요. 세금 안 내도 되는데 신고만 하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요.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돼요. 증여세 신고 메뉴 있어요. 거기서 금액 넣고 관계 선택하고 제출하면 끝이에요. 10분이면 돼요. 근데 이 10분이 나중에 여러분 노후 자금 몇백만 원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어요. 첫째 차용증, 둘째 메모, 셋째 신고.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떳떳하게 자녀한테 돈 주실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돈을 보낸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이미 몇 년 동안 보냈는데 차용증도 없고 메모도 안 남겼고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떡하냐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계속 집중해서 들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도 내 경우는 괜찮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안 걸리겠지? 지금부터 그 착각들 하나하나 깨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첫 번째 착각. 현금으로 주면 괜찮겠지? 아닙니다. 현금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자녀가 그 현금으로 차 사고 집 사고 사업 시작하면요. 국세청이 물어요.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증명 못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 생겨요. 두 번째 착각. 나눠서 보내면 안 걸리겠지? 절대 아닙니다. 엄마 통장 50만 원, 아빠 통장 50만 원. 이렇게 나눠 보내도요. AI가 패턴 읽어요. 같은 날짜에 부모 둘이 보내네. 10년 동안 계속. 3초 만에 걸립니다. 합쳐서 계산돼요. 세 번째 착각. 생활비니까 괜찮겠지? 천만에요. 생활비는 증명해야 돼요. 받은 돈이 적금 됐어요? 주식 됐어요? 비트코인 됐어요? 그 순간 생활비 아니에요. 자산화예요. 증여세 나와요. 네 번째 착각. 부부 사이니까 자유롭겠지? 아닙니다. 부부도 10년에 6억까지만 면제예요. 그 이상은 증여세 내야 돼요. 다섯 번째 착각. 손주 명의로 하면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손주 명의도 똑같아요. 명의만 바꾼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착각. 이 정도 금액은 괜찮겠지? 금액 문제가 아니에요. 50만 원 이상 송금하면 AI가 전부 다 기록해요. 2025년부터는요. 그리고 패턴 분석 들어가요. 일곱 번째 착각. 우리 애는 집 안 살 거니까 괜찮겠지? 집만 문제가 아니에요. 차 사도 조사 들어와요. 사업 시작해도 들어와요. 소득 대비 지출이 많으면 전부 조사 대상이에요. 여덟 번째 착각. 나는 평생 세금 다 냈으니까 괜찮겠지? 그거랑 이거랑 상관없어요. 소득세 다 냈다고 증여세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별개예요. 아홉 번째 착각. 가족끼리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설마가 아니에요.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더 집중해서 봐요. 증여의 95%가 가족 간에서 일어나거든요. 열 번째 착각. 나중에 걸리면 그때 가서 해명하면 되겠지? 그때는 늦어요. 무신고 가산세 20% 붙어요. 납부 지연 이자 붙어요. 세금이 2배로 불어나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괜찮겠지가 전부 다 안 괜찮아요. 하나도 안 통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여기서 제가 33년간 국세청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세청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이 인정할 형식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국세청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법이 요구하는 형식을 맞추면 돼요. 뭐가 형식이냐고요? 메모 3글자. 기록. 일관성. 이게 전부예요. 송금할 때 메모 3글자만 쓰세요. 차용금 이렇게요. 이게 형식이에요. 국세청이 인정하는 형식이에요. 통장 거래 기록 남기세요. 돈 빌려줬으면 갚는 기록. 이자 받는 기록. 이게 형식이에요. 일관성 유지하세요. 차용금이라고 했으면 끝까지 차용금으로. 일관되게 가야 돼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요. 국세청도 인정해줘요. 아, 이분은 제대로 하셨네요. 형식 맞췄네요. 통과. 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낀 공포요. 이제 끝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어요. 형식만 맞추면 되니까요. 어렵지 않아요. 메모 3글자 기록 일관성.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요.
저는 이미 몇 년 동안 돈 보냈어요. 차용증도 없고 메모도 안 남겼어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아닙니다. 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이라도 차용증 쓰세요. 벌써 5년 전에 보낸 건데요. 상관없어요. 지금이라도 쓰세요. 그리고 바로 갚기 시작하세요. 조금씩이라도요. 실제 사례 있어요. 6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보냈어요. 총 7,200만 원. 아무 기록 없었어요. 작년에 차용증 작성했어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7,200만 원 차용했습니다. 2030년까지 상환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60만 원씩 갚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아들이 집 샀어요. 조사 들어왔죠? 차용증 있어요? 네. 갚고 있어요? 네, 6개월째 갚고 있어요. 조사관이 통장 확인했어요. 정말로 6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씩 부모한테 보내고 있더라고요. 늦게 작성했지만 실제로 성실하게 갚고 있네요. 인정하겠습니다. 증여세 영원. 여러분 보셨죠?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하면 살 수 있어요. 둘째, 이자라도 지금부터 받으세요. 과거에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지금부터라도 이자 받으세요. 연 1%라도 좋아요. 매달 통장으로 받으세요. 왜요? 이미 몇 년 지났는데요. 지금부터라도 받으면요. 아, 최근에는 이자 받고 계시네요. 그럼 차용 관계가 맞네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셋째, 일부라도 지금 갚게 하세요. 우리 애가 지금 힘든데 어떻게 갚아요? 조금씩이라도요. 매달 10만 원이라도 좋아요. 갚는 행위가 중요해요. 국세청이 보는 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차용 관계인가? 이거예요. 갚는 행위가 있으면요. 아, 진짜 빌린 거네. 갚고 있네. 이렇게 인정받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중요해요. 넷째, 지금부터 기록 만드세요.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보낼 돈은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메모 남기세요. 월분 차용금 이렇게요. 그럼 나중에 조사 들어왔을 때요. 최근 2년치는 메모 남기셨네요. 그 전 것들은요? 그것도 같은 성격이었는데 메모를 깜빡했어요. 최근부터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다섯째, 통장 거래 내역 지금 정리하세요. 이미 보낸 돈이 정말로 생활비로 쓰였으면요. 자녀 통장 거래 내역 뽑으세요. 10년치 전부 다요. 그리고 엑셀로 정리하세요. 매달 마트비, 공과금, 병원비, 학원비, 교통비. 전부 다 합치세요. 받은 돈보다 쓴 돈이 많으면요. 전부 생활비로 사라졌어요. 자산화된 게 없어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하세요. 여섯째, 필요하면 자진 신고하세요. 뭐? 자진 신고요?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걸려서 내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내요. 가산세가 안 붙어요. 이자도 안 붙어요. 본세만 내면 돼요. 나중에는 본세 가산세 20% 이자. 거의 1.5배 내야 돼요. 600만 원이면 끝날걸요. 나중에는 90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300만 원 차이예요. 일곱째, 전문가 상담 받으세요. 세무사요? 비싸지 않아요? 상담은 10만 원이 10만 원이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상황 설명하고 증여세 나올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세요. 나중에 몇백만 원 세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 전화해도 돼요. 무료예요. 친절하게 상담해줘요. 여러분 보셨죠? 이미 돈 줬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조사 나오기 전이라면 아직 기회 있어요. 지금 당장 하세요. 차용증 쓰고 이자 받고 갚게 하고 기록 만들고 정리하고 필요하면 신고하고 상담 받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겠다. 다음 주에? 그러다가 자녀가 집 사요. 그 순간 끝이에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저는 33년간 국세청에서 일하면서요.
수많은 어르신들을 봤어요. 자녀한테 전 재산 다 주고 본인은 월세 살면서 병원비도 못 내시는 분들. 우리 애 잘 되라고 다 줬는데 이제 나는 짐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노후가 먼저입니다. 자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요. 손주 얼굴 보는 것도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노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자녀도 편해요. 부모가 아프면 자녀가 고생해요. 부모 병원비 대느라, 요양비 대느라 자기 인생 못 살아요. 그게 자녀한테 진짜 짐이에요. 노후가 최고의 유산입니다. 돈 1억 물려주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사시는 게 자녀한테 더 큰 유산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스스로 사신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한테 짐 안 된다. 우리 부모님은 당당하게 사신다. 이게 자녀한테 제일 큰 선물이에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전 재산 다 주고 나중에 자녀한테 손 벌리는 거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짐이에요. 차라리 여러분이 여러분 노후 자금 지키세요.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세요. 형식 갖춰서 떳떳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사세요. 건강 챙기시고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게 자녀한테 진짜 효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셨으면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국세청과 싸우지 마세요. 형식을 맞추세요. 둘째, 이미 줬어도 끝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세요. 셋째, 여러분 노후가 먼저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 영상 끝나면요. 바로 하세요. 자녀한테 전화하세요. 야, 우리 차용증 써야겠다. 지금까지 받은 돈 통장 정리 좀 해봐. 앞으로는 메모 남기고 보낼게. 미루지 마세요. 지금입니다. 33년간 국세청에서 일하면서요. 수많은 분들이 그때 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방법을요. 그럼 하세요. 지금 당장요. 메모 3글자. 차용증 1장. 이게 여러분 인생 지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 자금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앞으로도 떳떳하게 사실 자격 있습니다.